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5가지 가장 큰 장애물, 그리고 지미 카터, 오해받은 대통령의 진정한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과 그 과정에서 마주할 주요 장애물 5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계획이 왜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이민법원의 적체 문제. 트럼프 당선자는 불법 이민 단속을 약속했지만 이민법원에서 사건이 너무 많이 밀려 심리가 2029년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민 판사는 약 500명인데 전문가들은 사건을 해결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심리를 기다리며 취업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이 과정이 망명을 악용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예산 투입과 법적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둘째, IC 요원 부족. 현재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에는 약 6,000명의 요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추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감옥 공간, 항공기, 국경 순찰대 요원 등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데에는 시간과 돈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 예산을 활용하려 하지만 군대가 직접적인 이민 단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민주당 주도의 도시 저항.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는 민주당의 지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 도시들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며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없이는 IC가 효율적으로 체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 없으면 IC 요원은 불법 이민자를 집 안에서 체포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이런 도시들에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 정부의 협조 부족. 불법 이민자 중 상당수는 베네수엘라,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처럼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송환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킵니다. 이는 추방 정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섯째, 법적 문제. 미국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은 이를 제한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특정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출생권 시민권을 종료하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도전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소송전과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이민 정책은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 IC 요원 부족, 민주당 도시들의 저항, 외국 정부의 협조 부족, 그리고 법적 문제까지. 이런 장애물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흔히 오해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되지만 그의 유산은 단순히 그의 재임 기간의 위기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터 대통령의 업적과 한계를 다각도로 살펴보며 그가 현대 정치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대적 상황 속의 리더십. 지미 카터는 1977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경제위기, 에너지 부족, 국제적 갈등 등 당시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제위기 인플레이션이 10%를 넘고 모기 지지율이 13%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에너지 위기 중동의 석유 생산 감소로 미국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었고 카터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카터는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자립과 경제 구조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미국인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둘째, 정치 외부인의 등장과 영향. 카터는 정치적 외부인으로 등장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 내부자들만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정치 무대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유권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인 전략은 이후 로널드 레이건과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카터는 대통령 시절에도 도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유료학교를 계속 가르쳤고 종교와 정치의 연계를 공론화했습니다. 셋째, 경제규제 완화의 선구자. 카터는 민주당 소속임에도 경제규제 완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항공, 철도, 트럭 운송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가격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경제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이후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가 경제 규제 완화로 얻은 정치적 혜택은 크지 않았지만 이 조치는 이후 미국 경제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외교 정책의 도덕적 기반. 카터는 인권 존중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며 중동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조약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파나마로 이양하며 국제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종종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도덕적 기준을 외교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직 이후의 유산. 카터는 대통령 임기 후에도 현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빈곤 퇴치와 주택 지원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성을 금전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공공봉사를 통해 도덕적 리더십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국 외교관 인질 사건 해결에 헌신하며 국가를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재임 중 겪은 위기로 인해 종종 낮게 평가되었지만 그의 정책과 리더십은 현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도덕적 리더십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